나도 아이를 키워보았기 때문에 어렴풋이 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는 당신은 모든 인생을 통틀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이 어떤 엄마인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 내 탓은 이제 그만 멈추자. 서 교수님도 혹시 그러면 수면 관련한 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지, 네. 있다면 나름 그걸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좀 네. 궁금해요. 저는 이제 좀 심각하게 왔던 시기가 있기는 했는데, 임상 심리학은 보통 수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유학 시절이었는데 1년 동안 시카고에서 수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회진이 7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좀 자유롭게 대학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7시 반 회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일찍 일어난 그 직장인 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굉장히 긴장도 되고, 일찍 일어났는데 혹시 내가 못 일어날까 뭐 이런 두려움이 초반에 생겨갖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 수면을 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라서 좀 수면에서 잘 몰라갖고 일찍 잤는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때마침 또 수면 클리닉에 이제 수련생으로 활동을 하게 돼갖고, 이거다. 그래서 저도 배우고 내 남자아이들께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애들이 이제 사실 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워낙 제가 잘 자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요즘 저희 집안의 주제는 조카가 되게 늦게 태어난 조카가 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온 식구들이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아까 그 과다각성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 큰애가 그 아이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막 힘을 막 너무 밤이 돼도 이 에너지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케가 이제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제가 저러다가 이제 모든 힘을 다 빼고 기절해서 쟤는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저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그러면 힘을 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 그러니까 예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게 무엇이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많은 어머님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째는 아이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기질이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 책에도 적어놨지만 아이마다 수면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잘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이는 쉽게 흥분하고 흥분이 잘 쉽게 가라앉지 않는 아이인지, 아니면 나의 아이는 이렇게 평소에 잠드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아이인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왠지 느낌상 좀 쉽게 흥분하고 이렇게 되게 좀 신나는 이런 조카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자기 직전에 이렇게 힘을 빼는 것보다 본인이 이제 이런 에너지를 조절을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아이들이 적정 수면 시간의 직전에 이제 금지된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험 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오후 5시부터 한 8시 사이거든요. 아이들이 그때마다 에너지를 확 발산을 시켜갖고, 저희 아이들도 그때만 되면 뛰어다니고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애가 피곤하지 않은가, 더 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되면 아이가 잘 시간이 다가왔구나, 이 금지된 구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얘 막 잘 때 안 되는데 이러면서 더 늦게 재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금지된 구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자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완을 시켜서 이제 에너지 수준을 낮추는 조절을 좀 부모님들이 도와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냥 에너지를 확 다 소진을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지쳐서 뭐 예를 들어 어른들로 친다면 미친 듯이 운동해서 격렬하게 해서 에너지를 다 빼서 지칠 때까지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하고 자는 게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조절을 좀 이런 어린 나이부터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는 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이제 뭔가 좀 기분이 좋거나 흥이 나서 애가 지금 이러는 건지 네. 그게 아니라 약간 들떠가지고 네. 흥분돼서 이러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 감별이 좀 되셔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애가 너무 지금 흥분해서 들떠 있다 싶으면 이게 사실 그래 뭐 기분 좋으면 뭐 좀 늦게 자지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애들이 더 막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네. 짜증내거나 맞아요. 또 그 가라앉지 않으니까 맞아요. 본인도 졸린데 뭐 졸린데 피곤한데 잘 잠을 수는 못 없고. 자니까 이렇게 근데 괴로워지면서 어른들도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밤을 새고 나서 자야 되는데 못 자는 이런 경험들 다들 네. 있으시죠. 있어요. 네. 그게 너무 과하게 피곤해서 못 자는 거거든요. 각성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은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멍 때리고 이런 피곤한 상태로 나타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활동으로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게 졸리지 않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책에 보면 네. 생후 6개월이 좀 수면 관련해서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서 이 생후 6개월인 아이가 혼자 자는 법을 익히게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이게 그 자기 조절 능력이랑 좀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네, 아이들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전후가 되면 이제 두 가지의 발달 과업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진정 능력인데요. 아이들을 졸린 상태에서 혼자서 침대에 누우면 아이가 스스로 진정을 하는 기술이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스스로 눈도 비비고 손도 빨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진정을 시켜서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6개월에서 8개월 전후가 되면 그 발달 과업을 이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통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아이가 출산 후에 굉장히 출생 후에 중요한 발달 과업인데 이런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진정을 해서 그 잠을 혼자서 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 조절의 능력을 배우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살면서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으면 스스로 그 스트레스 사건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스스로 진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의 감정 조절을 하거나 이런 건 능력이 다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약간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이가 자기를 스스로 진정을 하는 이런 능력들을 이제 수면 교육을 통해서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뭔가 너무 흥분했을 때 나를 조금 가라앉힌다거나 네. 어떤 일정 정도의 뭐 자기 어떤 기분 좋음들을 좀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식의 어떤 조절 능력이라는 거가 아주 중요한데 이것들이 어떤 시작점일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이 수면과 연결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수면이 엄청 중요한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많은 부분이랑 또 연동돼서 그러네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짧게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이제 악몽에 대한 것도 좀 네.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우리 교우님들이나 자녀분들 중에 이제 악몽을 뭐 종종이라도 꾸는 분들이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당황하죠. 대단히 당황하고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악몽 꾸는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냥 한두 가지 네. 그냥 추천 방법이 있으면 네. 우선은 첫 번째 단계가 악몽인지 야경증인지를 구분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악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벽녘에 많이 꾸고 아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그 악몽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악몽이고요. 야경증과 달리 악몽을 기억을 한다. 네. 그리고 야경증은 보통 이제 좀 자고 난 다음에 초저녁에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고 잠들고 나서 한 2-3시간 후에 아이가 자지러지게 일어나서 자지러지게 울고 그리고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잘 깨지도 않는 약간 이런 상태인데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지금 뭐지? 이러는데 아이는 굉장히 해맑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엄마는 생기는데 배신감을 느껴.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악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이 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 기질이 좀 있으면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아이가 자기가 이제 잠자고 악몽을 꾸는 것에 대한 통제감을 못 느끼잖아요. 되게 무서운 그쵸. 하나의 일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통제감을 좀 높여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PTSD 환자들에게 자주 PTSD 환자들이 악몽을 많이 꾸는데 이런 악몽을 꾸는 PTSD 환자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심상 시연 치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근거 기반 치료인데 뭐 심상 재구성, 심상 뭐 재각성 이런 용어로도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 반복적으로 꾸고 있는 어떤 악몽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다시 내가 좋아하고 행복한 내용으로 이제 좀 각색을 하는 거예요. 변형을 그래서 하는 거네요. 변형을 해서 그걸 낮 동안에 뭐 어른들 같으면 이제 써보라고 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하는 내용으로 이제 좀 작성을 한 다음에 연습을 계속 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낮 동안에 계속 연습을 하고 뭐 어른 같으면 계속 읽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꿈을 만들면 그게 이제 그 나의 꿈에 실제로 반영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좀 개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의도적이지만 재구성해서 각색을 해서 좀 생생하게 마음에서 계속 불러일으키려고 하다 보면 네. 실제로 그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네. 꿈의 내용들이 최소한 좀 덜 부정적이거나 네. 아니면 최소한 내가 뭔가 여기에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걸 가질 수 있게. 그렇죠. 통제감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생기는 거죠. 뭐 악몽 꾸는 아이가 있는 가정인 경우에는 나는 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악몽 꾸세요? 악몽은 잘 안 꾸는 것 같습니다. 수능 가시고 군대가 요즘은 안 꿉니다. 요즘은 악몽 안 꾸시죠? 저는 한 40까지 한 가끔 학력고사 수능 이런 거 보러 가는 거 꿨었어요. 근데 악몽이랑 나쁜 예. 꿈이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악몽은 전 새벽녘에 일어나서 그 꿈 때문에 깨게 돼서 다시 못 자고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근데 나쁜 꿈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냥 꿈자리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 좀 별로였는데 그냥 약간 이런 게 나쁜 꿈이거든요. 그래서 악몽이랑 나쁜 꿈은 조금 기억이 없네요. 네. 근데 보통 정상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의 악몽을 1년 이하로 꾸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몽을 자주 꾸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꾼다, 1년에 한 번 이상 꾼다 이러면 좀 나의 정신 건강을 한번 정신 건강을 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너무 빈번해서 나의 낮 생활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럼 악몽 장애를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네, 좋은 치료도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참, 오늘 장시간 그러게요. 목도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아니 하나도 안 너무 즐거웁니다. 그래요.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볼까 네. 하고요. 네, 아이들이 잠을 못 자면 부모님들이 자기 스스로 탓을 하는 그런 경우가 경우가 참 상당히 많은 것 많거든요. 네, 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님께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오늘 이렇게 그 멋진 선배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수면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밤 꿀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